도민과 함께한 55주년.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엿새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 하루 전인 28일 오전에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향해 반갑게 달려갑니다. 볼을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폈습니다. 함께 설 명절을 보낼 기대감에 가족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태어나서 이제 첫 설이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내려와서 즐겁게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설렘을 안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명절도 맞아가지고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낼 겸 해가지고 전주로 오게 됐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고생할까 서울로 역귀성을 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양손의 가방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식혜와 고추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손자들이 학교 다니는데 못 내려온다고 해서 할매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고생하잖아요.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설 명절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와서 너무 즐겁고 이게 전주에서 이렇게 같이 놀 생각하니까.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한 28일 오전에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최대 5시간 50분, 귀경길은 30일 오후에 최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 당일에는 최대 46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정상원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6천여 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2014 국내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선 지난해 모두 6,060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 2023년에 유출 인구 4,400여 명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순유출의 경우 20대가 6,9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고 반대로 순유입은 60대가 1,000명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유출 인구의 43%는 수도권으로 향했으며 전출 사유는 직업이 가장 많았고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찾는 농촌 유학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시설이 열악해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전용 거주 시설까지 지어가며 유학생 모시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12채 규모의 주택단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농촌 유학생을 위한 거주 시설로 방 2개와 거실, 욕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이곳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80억 원을 들여 28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좀 편리한 그 시설을 위해 안에 가전제품이나 뭐 생활하시는 데에도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진안에서도 모두 3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농촌 유학생 거주시설이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농촌 유학에 공을 들이는 건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농촌 유학을 신청한 학생은 173명이지만 실제 유학을 온 학생은 64%인 111명에 그쳤습니다. 신청자가 높은 데 비해서 학생들의 배정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거주시설 부족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농촌 유학에 참여하는 10개 시군과 협력해 거주시설을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뉴스 이정민입니다.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진에어 항공편이 증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 군산시 진에어와 함께 오는 3월 말부터 제주 노선의 항공편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항을 중단 중인 이스타 항공이 노선 우선권을 갖고 있어 다음 달 중순 예정인 한국공항공사의 슬롯 조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추진돼 온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사업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도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사업은 예비 타당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3시간이 넘는 전주 부산 간 이동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익산시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올해부터는 7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통해 공장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버섯 균사체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청년 창업기업입니다. 스티로폼과 달리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액상 형태로 다양한 모양의 포장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난해 익산시에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이제 패키징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익산시의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 가운데 3곳은 중기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청년 벤처 펀드를 통해 청년 기업의 공장 설립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문 활성화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런 과거의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익산시가 벤처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벤처와 식품, 그린 바이오 분야 펀드에 30억 원을 조성해 올해 지역의 청년 기업들이 76억 원가량의 자금을 투자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고속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시제품 개발부터 공장 설립까지 자치단체 벤처 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이 새로운 창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학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향 시간입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서양의 오라토리오와 만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립합창단이 꾸민 창의적인 무대인데요. 최유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자로 하루리다 춘향의 고난과 정절을 표현한 눈대목 십장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성춘향이 곤장을 맞으면서도 일편단심을 노래합니다. 대세김질을 하면 정말 매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딱 소리가 날 때마다 정말 약간 그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창자인 춘향과 합을 맞춘 건 북을 든 고수가 아닌 국악관현악단. 10여 개의 국악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색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다양한 색채들의 반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서양의 극음악 오라토리오와 만났습니다. 합창과 관현악 등으로 구성된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빌려 판소리 춘향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매에 맞았을 때는 동네 사람들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합창이 어떻게 같이 이 극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랑가와 쑥대머리, 암행어사 출두 등 80분간 이어지는 춘향가의 주요 장면들. 춘향가를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오는 29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자리를 비웠던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A 경찰관이 전주지검의 구치관 대기실에서 이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호송에 참여했던 B 경찰관은 대기실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B 경찰관이 호송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포함해 호송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43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 등 2명을 구속, 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1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에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반국가 단체와 접촉하거나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적물을 구해 노동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의 봉사단체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제1로타리클럽과 전주 동백로타리클럽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 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계화면 신창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조포 산마을 주민들이 21만 9천 원, 부안군 위도면 식도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정금마을 주민들이 3만 원, 부안군 변산면 궁악마을 주민들이 41만 원, 부안군 주산면 신율마을 주민들이 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자치도청 컬링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컬링팀은 어제 이탈리아 트리노에서 열린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컬링팀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8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9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온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9일 사이 많은 눈이 예상돼 귀성길과 귀경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음 주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여객선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